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속세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면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네, 국세 언니. 김 차장님, 야, 이 75년 만이라 중간에 한 번쯤 뭐 손볼만도 했는데 75년을 갖다가 그러면 이 상속세 제도에 변화가 없었던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75년대에 생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괄공제 한도는 1998년 그리고 또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은 2000년까지 개정이 한번 되고 나서 그래요? 25년 동안 지금 현재 상태로 세율이 변동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지금 상속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현재 경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25년 동안 물가는 상승했는데 상속세 세율과 과세 표준이 그대로다 보니까 우리 중산층에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10명 중에 1명은 상속세로 인한 납세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넘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을 때, 자녀만 있을 때는 5억 원 공제를 받게 되면 8천만 원의 세금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한 부모님만 계실 때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상속을 받게 되면 8천만 원의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이제는 중산층에까지도 오게 된 겁니다. 아니, 10억짜리 아파트 네. 한 채가 그럼 부모님들 중에 예를 들어 아버님 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게 어머니하고 아들한테 상속이 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10억에 대한 기준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보통은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신 홀어머니, 홀아버지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 자녀가 5억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5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상속세는 10억까지 세금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입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계실 때는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는 자녀 공제 현재 5억까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예에서 지금 8천만 원 네. 상속세라고요? 맞습니다. 대출 받아야 되네요. 세금 내려고. 실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급하게 또 집을 매각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기야 재벌들도 상속세 때문에 대출 받고 갖고 있는 지분 팔고 이러던데 맞습니다. 서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중산층의 재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여야에서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상속세 부과 방식 자체가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취득세 이러면은 그 누진세율도 굉장히 완화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구분이 예. 상당히 큽니다. 이름은 좀 유사한데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동안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계산을 해서 각자 납부를 상속인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30억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요. 30억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납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다는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상속 재산 기준으로 각자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10에서 50%로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3명일 경우에는 각각 본인들이 저율 과세 구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전체적으로 현상이 되고요. 납부 세액 또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30억 아파트를 한 채 상속받거나 아니면 30억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은 4억 4천만 원을 상속인이 나눠서 내야 되는데 개정이 되면 유산취득세로 1억 8천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배우자의 경우에 이제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도 활발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0억을 상속받을 때 본인의 지분만큼 법정 지분만큼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요. 전액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받는 10억에 대해서 배우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고요. 유산취득세로 갈 경우에는 자녀가 받은 10억에 대해서 자녀 각각 9천만 원씩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는 취지는요.
배우자는 평생 동일하게 같이 경제적 활동을 안 하더라도 네. 같이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동일하게 일군 동일 세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부가 이전될 때 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동일 세대선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동안 계속 과세를 그렇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산 취득세로 받는 방식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배우자 상속세도 폐지되는 점이 네. 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전부 다 배우자 공제가 다 사라져서 배우자 공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전액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현행 법정 지분율까지만 네.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정 지분율을 넘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 총 한도가 있습니다. 네. 30억까지는 한도인데 이 30억을 폐지하자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법정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은 전액 공제를 해주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10억까지는 현행 이제 배우자가 공제를 받게 되면 법정 지분율이 높아지더라도 10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전부 해주겠다. 하지만 10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본인의 법정 지분율 또는 30억 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유산취득세 과세 방안에 같이 나온 배우자 공제에 대한 바뀐다고 이제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8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년 그때 시행된다고 했을 때부터 사망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는 2028년부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네.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받을 상속 받을 게 많거나 물려줄 게 많은 네.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 하기도 뭐한 게 지가 답답해서 저런구나 싶었겠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그 어떤 의문은요. 열심히 벌었죠. 네. 따박따박 기업은 기업대로 법인세 내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다 세금 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로 집 살 때는 취득세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또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니 살아가기 이제 더 그거 막막해지고 하는데 그나마 그거 물려준 거. 거기서 또 그렇게 떠들어갑니까? 이 또 이중 가세, 삼중 가세 아닙니까? 솔직히.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나라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38개 중에서 24개 나라만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과세하는 나라는 또 한국 포함해서 4개의 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중과세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낸 소득세를 전부 다 내고 일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도 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첫 번째 있고요.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한 OEC국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상속 재산을 받고 나중에 양도할 때 그 자산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차익이 발생을 글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납부하기가 용이한 거죠. 하다못해 빚도 안 내고 세금은 낼 수 있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 내면서 세금 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래도 빠른 시일 아래에 이게 지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거를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30억의 경우에는 지금 4억 4천만 원 납부를 했는데 네. 지금 그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인당 9천만 원 자녀만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집은 30억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우리 네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20억의 아파트를 보면요. 예. 지금 현재는 부모님이 한 분 계시면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자녀가 숫자에 상관없이 일괄 공제라 해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공제 금액을 가장 높게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배우자의 지분율만큼 한도를 적용하다 보면은 20억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예, 배우자에게 공제 금액을 가장 많이 몰아주더라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지분율이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42%에 대한 공제 8억 6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억 3천인데 이제 유산 취득세로 개정이 되게 되면은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는 법정 지분율이 초과하더라도 전부를 공제 가능하고요. 배우자 잘 큰 것이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씩 인당 적용을 5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이 공제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는 경우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20억짜리 재산에 대해서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중산층이라고 하죠.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아파트 한 채에 뭐 금융자산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딱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한 동네 아파트값 상한선은 나왔네. 20억이네. 거기에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못하면 세금 네. 내니까. 지금 이미 지금 설명하신 케이스가 이제 네. 부동산 상속 받았을 때 케이스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과 현금도 동일하게 사실 현금도 계산은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유산 취득세 아까 설명하신 건 이제 잘 이해가 됐어요. 네. 미리 나눠서 하니까 훨씬 네. 세금 부담이 주는데 이러니까 또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또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지금 네. 근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전히 예, 부자 그거 했고. 감세라는 거 조금 더 얘기를 네,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세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 공제를 인당 5억씩 추진하자.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낼 때 최고 세율이 지금 30억 초과 50%인데 네. 이 부분을 40%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낮아지면요. 30억이 넘어가는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자산가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자들이 30억을 초과하는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율에 대한 정부 발의가 지금 여야가 합치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식에 대해서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최대 주주가 받을 경우에는 그 주식 평가가액의 20%를 할증해서 세율 면에서는 10%또 가산이 되거든요. 이것들은 다 모두 그 부자들을 위한 세금인데 그 부자들을 감세하는 것에 대해서 여와 야가 지금 합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 또 보면요. 부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중견,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을 이제 이끌고 있는 분들일 텐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이 상속세율을 낮춤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속세율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이 해외로 자산이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상속세를 낮춤으로써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자 감세이다라는 논쟁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것을 낮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앞서 저희가 20억 원도 예를 들었고 30억 네. 원도 예를 들었는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그 부동산 자산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뭐 아파트나 주택 네. 이런 거를 이제 상속받게 됐을 때 이게 상속세 낼 돈이 없으면은 뭐 네. 영부연납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또 팔아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네. 팔게 되면 또 뭐 양도세라든지 네. 이게 또 비과세 뭐 네. 여부도 다 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요, 이 상속받는 상속이나 돼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네. 또 이 상속받은 물건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더라도 이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내야 그렇죠. 되고. 네, 처음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에 따른 취득세. 그럼 상속세 문제가 따로 있고. 취득세 따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인 경우에는 국세고요. 취득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예. 취득세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을 때 무주택자가 취득세를 낼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이 없는데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요. 이 경우에는 0.96% 저율이지만 유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3.16%까지 이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택을 취득받았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주택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주택도 그렇죠.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내가 이미 집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집을.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늘어나면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 증여세 개편은 안 돼요? 사실 증여세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왜냐하면 증여세 공제가 너무 낮거든요. 그렇죠. 지금 10년간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 간에 6억 예. 이것이 다 상속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공제가 낮기 때문에 네. 사전에 생전에 증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생전에 증여 공제가 많아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부에 이전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그것을 소비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190억까지 예. 평생 공제라고 해가지고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사전에 주는 것도 공제 금액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증여 재산 공제를 높여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생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상속세만 개편되면 이것도 문제인 게 결국엔 다 상속세로 다 넘어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증여가 더 안 이루어지고 네, 있기 증여를 때문에. 안 하고 상속으로 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정체가 되거든요. 예. 네. 이거 뭐 채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세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나라가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업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중소기업 하면서 뭘 하면서 좀 일어났다고 하면은 아들한테 물려주기보다는 뭐 네. 그대로 쪼그라드니까 맞습니다. 그냥 인수할 때 있으면 그냥 넘기고 그냥 여생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딸딸딸 세금 끌 생각보다도 좀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 세정은 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개인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나라 경제를 맞아요.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